안녕하십니까. 저는 코트라 해외 지재권실의 허성무입니다. 오늘 발표드릴 내용은 해양 목장을 중심으로 한 중국의 해양 경제입니다. 크게 네 가지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중국의 해양 산업, 해양 목장의 개요, 중국 산동성의 성공 사례, 한중 양국 간 기술 교류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국의 해양 산업을 분류하는 방식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저는 그 12가지로 분류하는 방식을 따서 같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는 보면은 그 해양어업, 해양관광업, 교통운수업, 석유가스, 광업 등 12개 산업으로 분류가 되는데요. 이 중에 대표적인 산업으로서는 해양어업, 관광업, 교통운송업이 되겠습니다. 그 2019년도에 중국의 해양 생산 총액은 인민폐로 8조 9천억 위엔을 넘어섰습니다. 근데 이 중에 좀 아까 말씀드린 해양어업, 연해관광업, 교통운수업이 총 82%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이 3대 산업의 그 생산 총액은 3조 5천억 위엔을 넘어섰는데요. 재작년에 비해서 7.3% 정도 증가한 숫자가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해양 목장은 그 해양어업에 해당이 되는데요. 그 해양어업이 중국의 그 해양 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3%가량 되는데요. 그 작년도 해양어업의 생산액은 인민폐 4,800위엔 정도에 달했고요. 전년도에 비해서 4.4% 증가한 기록을 보였습니다. 그동안의 마이너스 성장에서 회복세를 보이게 됐는데 이는 그 양식과 어획 분야의 구조가 최적화된 것으로 업계에서는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 올해 상반기에 그 중국의 수산물 수출 동향을 살펴보겠습니다. 그 작년 하반기부터 발생한 코로나19로 인해서 그 중국의 수산물의 그 어획량도 감소가 됐고 그에 따라서 수출도 대폭 감소했습니다. 그래서 그 코로나가 극성을 부리던 올해 1, 2월 중에 수출량은 전년 동기 대비 24.5%나 감소했습니다. 그러나 중국 내부적으로 코로나가 진정되기 시작하면서 3월부터는 점차 회복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이 코로나로 인해서 국가 간의 인적 교류와 물자 운송이 차질을 빚으면서 물류 비용과 운송 시간도 대폭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 내 코로나 안정세와 달리 전 세계 코로나 상황이 악화되면서 중국 수산물 수출도 영향을 받고 있는데요. 이로 인해서 중국 수산물 수출 기업들은 이 수출을 대체할 수 있는 중국 내수 시장 판로 개척에 눈을 돌리는 상황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중국의 어업이 받은 영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국의 통제가 강화되면서 그 봄철에 사료, 살포, 종묘 등 그 어업의 중요한 시기를 많이 놓쳐 수산물 출하량이 감소했습니다. 특히 좁은 선박의 공간에서 활동하는 어민들은 코로나19의 집중 예방 통제 대상이 되다 보니까 이 기간 중에 출항 조업 금지 조치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이와 함께 그 해상 레저 활동도 많이 중단되었고요. 특히 시장이 위축되면서 그 일부 지역의 수산물 운송과 판매에도 지장을 초래했습니다. 아울러 그 농수산 시장과 마트도 많이 폐업되는 현상이 빚어졌습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서는 저렴한 수산물 전문 매장을 설립하고 임대료 등 거래 비용을 낮춰줌과 함께 수산물 유통 원가를 절감시켜줌으로써 시장 친화적 인프라를 조성하자는 게 중국의 지금 움직임입니다. 그리고 어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수질을 조절하고 과학적 기술을 활용한 종묘와 사료를 투입함으로써 생산성을 향상시킬 필요가 있겠습니다. 수산물 가공업체를 코로나로 인한 그 생산 재개 목록에 포함시키자는 것이 업계의 목소리입니다. 그동안에는 코로나로 인해서 통제가 많이 되었었는데 이런 통제를 완화함으로써 기업에 활력을 제공하자는 것이 업계의 의견입니다. 중국은 그 해양 자원을 보호하기 위해 어획량을 감소시킴으로써 해양 자원을 보호하는 정책을 쓰고 있는데요. 그 정책의 하나로서 어선 감축이라는 정책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어업 13호 계획에 따르면 2015년에서 2020년 기간 중에 그 중국의 바다 어로 어선 감선 목표가 2만 척인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그 산무 어선 정책이라고 해가지고 그 선박의 국적, 선박명, 선박 증명서가 없는 어선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그 어업 자원 보호를 위해 어획량이 감소하고 있는데요. 그 중국 내 지속 증가하는 수산물의 수요를 만족시키기 위해서는 그 양식업 발전이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것이 업계의 의견입니다.
그래서 그 중국의 양식업은 집약형 공정화 추진을 통해서 스마트화가 많이 시도되고 있습니다. 그 해양 목장에 대한 정의를 간략히 말씀드리면은 그 한국의 기준으로 비춰봤을 때 그 바다 목장이라고 하면은 그 일정 해역에 인공 어초나 바다숲 어초와 같은 인공 구조물을 설치함으로써 수산 자원의 산란 그리고 서식장을 조성하고 건강한 종자와 종묘를 대량 방류함으로써 인위적으로 이동을 통제하고 대상 해역의 자원을 증대시킨다는 것이 바다 목장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우리 바다 목장 양성의 목표는 과학적 수산 자원 관리와 우리 바다 되살리기를 통해 수산 자원을 회복한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 나머지 내용은 화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중국의 해양 목장의 육성 목표로서는 숙박을 포함한 관광업, 그다음에 스포츠 산업, 낚시를 포함한 해양 목장 플랫폼을 건설, 조성함으로써 정보와 자동화를 통해 해양어업의 생산과 관리의 현대화를 촉진시키는 데 있습니다. 저는 오늘 중국의 그 여러 해양 목장 기지 중에 중국 산동성과 강소성, 광동성이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산동성의 성공 사례를 소개시켜 드리고 싶은데요. 그 산동성을 꼽은 이유는 우리나라와 지리적으로 인접하고 기후가 가장 유사하기 때문에 한중 양국 간에 서로 벤치마킹하기 참 좋은 대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먼저 그 중국 해양 목장의 창시자로서는 중국 과학원의 증정규 원사가 중국에서 손꼽히고 있습니다. 이거 이제 몇 년 전에 분포도인데요. 산동성의 주요 해양 목장으로서 지금 한 20몇 개의 해양 목장들이 소개되어 있고요. 최근에는 한 40몇 개까지 증가한 상태라고 합니다. 그래서 주요 도시로서는 제일 오른쪽에 위해시, 그다음에 연대시, 청도시, 일조시 이 네 시가 중국 산동성을 대표하는 해양 목장 기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중국의 대표적인 해양 목장 기지로서는 중국 산동성의 연대시를 꼽을 수 있겠습니다. 그 연대시는 중국어 발음으로 옌타이라고 하는데요. 그 오른쪽 사진을 보시면은 그 우리말 발음으로는 장강 1호라고 합니다. 그래서 중국어로는 이제 장장 2허라고 해서 작년 5월 달에 가동이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이 장강 1호의 특징은 그 중국 최초의 심해 해저 지능형 그물 가두리로서 효과적인 번식 수역이 6만 4천 세제곱미터에 달합니다. 중국 최초의 심해 해저 지능형 그물 가두리로서 효과적인 번식 수역은 6만 4천 세제곱미터에 달합니다. 그다음에 왼쪽에 있는 사진은 경해 1호라고 중국어 발음으로는 그 경하이 2허라고 합니다. 이 경해는 그 우리가 보통 농경지를 경작한다라고 하는데요. 이 바다를 경작한다는 뜻으로 경해라는 용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7월부터 가동이 시작됐는데요. 그 중국 최초의 대규모 지능형 해양 목장화 복합 플랫폼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총 번식 수역은 3만 세제곱미터에 달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산동성은 그 여러분도 많이 아시겠지만 중국은 그 쌍끌이 어선으로 인해서 보통 고기잡이 할 때 보면은 고기를 완전히 일망타진한다는 비난을 많이 받아왔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를 포함한 주변 국가하고도 그 어업 이슈로까지 많이 부각됐었는데요. 그 산동성은 물론 중국 전역에까지 이런 그 일망타진식 어획 방식으로 인해서 어종이 많이 줄어들던 상황이었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그 어민의 자생력이 미약하고 어촌 경제가 점점 어려워지던 상황에 봉착했었습니다. 근데 최근에 산동성에서는 해양 목장 프로젝트를 추진하면서 그 산동성에 소속되어 있는 조그만 도시인 란산시에서 주변에 인공 암초를 11개소에 설치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해양 목장을 건설했었는데요. 그 란산시의 그 해양 목장 프로젝트의 추진 결과로 란산시의 어민 만여 명 정도가 대부분 스스로의 그 소규모 항구를 보유할 수 있게 되었고, 그다음에 란산시가 보유한 어선도 2,200척을 초과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그 인공 암초를 설치한 이후에 어획량이 많이 증가해서 적게는 2배, 많게는 3배까지 어획량이 증가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사진을 보시면은 그 중국 CCTV에 나온 것을 캡처한 화면입니다. 저 가장 큰 사진에 보이는 저 꾸러미는 홍합입니다. 그래서 저기 사람 손바닥에 놓여 있는 홍합의 크기를 보시면은 저 정도의 홍합이 시장 가격이 킬로그램당 4위엔, 우리 돈으로는 7,800원 정도 되는데요. 킬로그램당 4위엔 정도에 거래되고 있고요. 그 어민들이 취할 수 있는 마진은 1kg당 2.4에서 3.0위엔 정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홍합이 저 정도 크기로 자라는 데는 한 2달 반 정도 소요가 되고요. 이런 그 해양 목장으로 인해서 그 시장 수급도 많이 안정되었다고 합니다. 좀 아까 그 선박에 있었던 잠수부를 인터뷰한 내용인데요. 그 인공 암초를 활용한 해양 목장이 조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아직까지도 그 인공 암초가 없는 곳에서는 그 수산물을 찾아보기가 힘든 상황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인공 암초가 설치된 지역에는 여기 사진에서 볼 수 있는 게, 해삼, 어패류 등 다양한 어종을 쉽게 잡을 수 있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그 한중 양국 간의 해양 목장에 대한 기술 교류 활동에 대해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먼저 올해 7월 달에 중국 중산대학교와 해양대학교 그리고 한중 해양과학공동연구센터 간의 기술 협력을 강화하고 있는데요. 그 연구 인력과 기술 교환 등을 통해 전문가 네트워크를 유지하고 강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그 8월 중순부터는 2주 간격으로 그 온라인 정기 기술 회의를 화상으로 개최하고 그 한중 해양 공간 계획 등 비교 연구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그 작년 11월 달에는 한중 해양과학기술협력 공동위원회가 개최됐는데요. 이거는 그 한중 그 해양과학기술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에 의거해서 경륜으로 한중 양국에서 교차 개최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오른쪽 하단에 보시면은 이제 사진이 2장이 있는데요. 작년 10월 달에 그 중국의 농업농촌부 산동성, 강서성에 있는 관료들이 한국을 방문했었습니다. 그래서 제주도와 서해 바다 목장도 방문을 하고요. 거기에 설치되어 있는 인공 암초의 제작 현장도 구경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에 앞서 작년 5월 달에는 그 중국 산동성 청도시에 있는 노해풍 그리고 부한 해양 목장을 우리 한국 정부에서도 방문을 했는데요. 당시에 이제 한국해양환경공단, 한국수자원관리공단에서 파견돼서 같이 교류를 한 바 있었습니다. 이렇게 한국과 중국 간의 그 해양 목장에 대한 기술 교류가 점차 활발해짐으로써 그 우리와 바다 수역을 맞대고 있는 황해 지역에서의 그 수산자원 고갈 문제도 조속히 해결되기를 바라고요. 한중 양국 간의 이런 그 연구 개발, 그다음에 같은 해양 목장 건설을 통해서 양국 간의 수산자원 문제도 많이 해결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